보안 부분은 약간 기밀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까발릴 수는 없습니다. 많이 말하면 안 된다서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LV픽 대표 안진범입니다. 개발 총괄 하고 있는 박용우입니다. 이사님 어디 갔어요? 이사님 휴가 어디 간지 아세요? 뭐 자전거 타러 어디 간다고. 우리나라 한 바퀴 돈답니다. 전기 자전거예요? 아니 일본 자전거. 일반 자전거로? 저는 그런 사서하는 고생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님 없이 저희 둘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당연히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IT 서비스들 가입하거나 하실 때 보면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런 걸 리캡차라고 하는데 이런 리캡차 같은 건 어디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주로 사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서비스라든지 정보 보안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사이트들, 이런 리캡차를 이용해서 한 번에 어떤 귀찮은 과정을 통해서 봇이라든지 크롤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근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수단인 거죠. 네, 그러면 리캡차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예전에 했던 거 기억해 보면 숫자랑 문자가 조금 흐릿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된 형태가 이거. 예, 이 진짜 짜증나죠?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찾으라 했는데 네. 바퀴가 걸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난감합니다. 이거를 체크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있는 걸 다 체크하세요 했어요. 근데 과연 이거를 그 반대쪽에서 이게 사람이 체크했다라는 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네. 문제는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 바둑판처럼 나열돼 있지만 사실상 내부적인 뒤에서 보면 숫자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게 판을 이렇게 나눠 놓으면 정답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랑 어디 내가 매칭이 정답이다. 됐다라는 거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독할 수도 있고요. 몇 개 이상을 정확하게 체크를 했는지를 또 따질 수도 있어요. 네.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네. 이 경계가 모호한 거 이거를 체크했을 때 통과되는가? 체크를 하지 않았을 때 통과가 되는가 해보니까 둘 다 통과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체크돼야 된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2개 이상, 3개 이상은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알고리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매하면 체크 안 해도 된다. 그래도 대부분 통과되더라.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다른 서비스 아시는 거 있으세요? 화살표를 눌러서 정확한 방향을 선택하게끔 만들면 통과되는, 일반적인 다른 리캡차들은 그 선택하는 형태인데 사람이 인지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맞추기 위해서 여러 번 누르고 돌리고 그거 자체가 되게 신선했어요. 그냥 체크 박스를 선택만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그걸 체크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우스 뭐 움직임이라든지 브라우저에 있는 쿠키 데이터라든지 브라우저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리캡처 사이트로 보내서 거기서 판별해서 봇이냐 아니냐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클릭 행위가 단순히 클릭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작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크롤링, 봇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둘 다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기 위한 방식이 있거든요. 크롤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바로 처음부터 끌고지는 HTML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코드들을 바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크롤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크롤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가 나중에 불러진다든지 어떤 값을 입력해야지만 데이터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으려면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런 형태들을 만든 게 봇입니다. 크롤링은 그냥 떠 있는 정보들을 끌고 그렇죠. 오는 거. 그러니까 봇은 사람처럼 뭔가 행동을 해야만 나오는 정보들을 네. 넣어가지고 받아오는 거.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네요. 크롤링 해가는 게 이게 불법인가요? 크롤링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검색 엔진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크롤링을 해가서 정보들이 쌓여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검색했을 때 그 페이지들이 뜨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롤링이라는 것 자체는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동종업계, 예를 들면 금시세를 다루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금시세를 다루기 위해서 국제 금시세 API를 통해서 A라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뿌려주게 해놨는데 B라는 사이트가 A에 있는 정보를 가져가서 자기들 사이트에 실어 놓으면 그건 불법이 됩니다. 원래 돈 주고 써야 되는 거 내가 그렇죠. 공짜로 몰래 들고 간 거네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보면. 네. 비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당연히 트래픽이 발생하기 때문에 크롤링이라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 접속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그 트래픽이라는 게 발생하게 되면 비용으로 이어지죠. 서버 비용이 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거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 리캡차만 쓰면 이거 다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리캡차가 없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의 패턴이나 이제 행동 분석을 통해서 봇인지 사람인지를 판별합니다. 뭐 완벽한 창이나 뭐 방패는 없습니다.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해 가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창을 많이 만들었어요. 창을. 아, 제가 기억하는 게 예전에 만들었던 것 중에 인스타를 뚫어서 정보도 수집하고 인스타에 댓글 다는 거. 이게 막히면 또 다른 걸 알아서 하게 하고. 시튜님 기억하시는 그 뚫었던 케이스 또 있나요? 크롤링에서 하는 것들이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 작업은 사실 봇을 많이 쓰죠. 봇을 통해서 이제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하는. 우리 회사는 뭐 보안으로 하는 게 뭐 어떤 게 있어요? 이런 보안 부분은 약간 기밀에 가깝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까발릴 수는 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기본적인 것들만 사실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은 서버 접속은 이제 허용된 IP라든지 설정된 키로만 들어갈 수 있게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으로 다 처리를 하고 로그인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킹 분석을 차단하기 위해서 HTTPS 인증서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양쪽에서 이제 값을 암호화시켜서 도착하면은 풀어서 확인하고 단방향으로 저장하고 C 코드라는 걸로 이제 암호화를 처리를 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만든다서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특이하게 빡세게 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진짜 간단한 보안 수준이겠네요. 저희 외부에 공개도 되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게 지금 있는 거네요. 저희. 그렇죠. 더 있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단어 뭐 거기서 필요한 게 뭐 시각적인 걸 보고 판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하는 방법이 사진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에 여기서 고기 가격은 얼마인가요? 그걸 보고 사람이 써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디서 쓰이냐면 사진 찍고 얼마입니다 이게 추출하는 거 있거든요. 그 데이터셋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그냥 날로 먹는 거죠. 아 그렇죠. 또 자기 돈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혹시나 네이버가 의도가 공짜로 쓰는 게 아니라 진짜 리캡처 기능으로 쓰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불법 느낌도 살짝 있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니까 불법은 아니죠. 불법이 되는 과정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예매 사이트, 봇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빠르게 이렇게 가져가는 행위를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내규로 삼은 정책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매크로를 쓴다고 해서 이걸 다 불법으로 볼 것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최근에 그 있었죠. 매크로로 표를 예매해서 다시 되파는 행위가 이 수익이 제작자한테 가야 되는데 가져간 사람이 팔면서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취득해가는 거는 불법이라 하기에 조금 모호한 경계선에 있겠네요. 그러면 캡처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보안들이 있는데 이런 보안을 하면 안 좋아지는 것도 혹시 있나요? 서버의 성능이라든지 사용자 트래픽이라든지 감당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제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금고에 사과 한 개 딱 딸랑 있는데 이 금고에 자물쇠를 한 100개 채운다든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결국은 밸런스겠네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리캡처에 대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을 만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